다감농원입니다. 다감농원. 다감 이곳에 1층에 이제 교육장이 있고요. 2층은 다감위드라는 사회적 기업의 사무실로 내주었던 공간이에요. 위드 다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인증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았습니다. 위드 다감 협동조합. 위드 다감 협동조합의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단감농장을 가지고 빗돌비기 마을이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다가 또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졌어요. 네. 사회적 기업. 급 터위에. 네네. 그러니까 일본의 로나케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군사구조. 네네네. 기본 안에다가 네. 올려놓는. 네네. 그러면서 그 농장이라는 부분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먹고 살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공유 주방, 네. 공유 농업. 네. 그게 가장 큰 모델이 여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강의를 하나 와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 사회적 기업을 좀 이따 이제 그다음 우리 유니트 대표님과 같이 사회적 기업 이야기 나눌 텐데 대표님이 이걸 하게 된 계기라든지 같이 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 사회적 기업을 같이 해보면서 또 여기 마을 안에 있고 또 다감농원 같이 코업을 같이 하고 있는 구조가 있잖아요. 네네. 어떠셨는지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기향을 해서 네. 농사를 지어봤는데 처음에는 누구든지 기농이나 기향을 하게 되면 농사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5년에서 10년은 진짜 굉장히 빡시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식이 있어야 다음 단계 지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게 제가 14년 동안 1년짜리 과정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어떤 학벌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짜 이 전문가가 먼저 돼야 되는 거고요. 다음 단계 저희 다감농원이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2004년도에 우리나라 현대백화점에 이제 전 점포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장 하나로만 가지고는 그 물량을 다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농조합법인 좋은해감이라는 네. 법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 회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선도 농가들을 규합해서 단감을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팜스테이 마을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 팜스테이 마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인 권역 사업이나 이런 거 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네. 국가 보조금이 거의 없이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 하면은 저희는 자력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는가를 처음부터 시스템을 넣었던 거예요. 첫째는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문가가 되었고 그 과정이 두 번째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농산물을 하나의 집합체를 만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갖고 판매를 같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마을 사업으로 이제 연계가 된 거고요. 마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또 필요한 거예요.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을 하나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 협동조합은 처음에 아무런 자산이 없고 또 기농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도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들을 농촌에 이렇게 기여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농촌에서는 기꺼이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일의 터전을 만들어주고 같이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하나의 농장에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 역할을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큰 이렇게 마을 기업이 돼 나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따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을 해왔던 유니트 대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볼 텐데 전체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오셨는지 그래서 다감농 강창욱 대표님께서 방어해 주셨고요. 참 멋진 모델인 것 같아요.
이 모델이 이제 앞으로 일반화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고,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협동조합 만들고 하면서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 네, 그렇습니다. 과정이고, 그걸 쓰면서 또 그 다음에 자녀분들이 와서 뒤를 잇고 후계 놓는 그럼 100년 기업이 되고, 네네.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다감농원에 오셔가지고 한번 이런 시스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면 경영 구조 어떻게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강창국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은 문진숙 우리 사회지역기업 대표님과 저쪽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항상 반갑습니다. 항상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위드 다감, 네. 다감농원, 여기 빗돌배기 마을이에요. 빗돌배기 마을, 경남 네. 창원에 있어요. 그 빗돌배기 마을 안에 다감농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다감농원이 있는데 그 다감농원 안에 위드 다감이라고 해가지고 위드 다감이라고 그 안에 그 마을 안에 농장 안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업을 우리가 보통 보면 농사를 짓고 하려면 처음부터 준비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을이라는 공간에 뭔가 만들어져 있고 그 농장 안에 만들어져 있는 곳에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되면 초기에 뭔가를 하기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위드다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네.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위드담 협동조합은 창원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 대산면 돌배기 마을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협동조합이에요. 저희는 작게 농사 생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중소농가들의 좋은 농산물을 도시민들하고 직거래로 연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체험학습을 또 하고 있고요. 지금은 진로교육, 그 다음에 농업인 교육으로까지 확대를 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있어요. 저희 조합은 조합원 수는 적고 규모는 작지만 저희가 농업이 가지고 있는 약한 채산성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좀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농업인인 저, 그 다음에 소비자, 봉사자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여기를 임차한 거예요? 예. 처음에 제가 귀농을 하고 난 이후에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느꼈었던 건 뭐냐면 제가 기술이라든지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 이외에 현실적으로 자본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자본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협동조합을 만들어냄에 있어서도 각자가 소규모이지만 출자를 한다 하더라도 사업체를 하나 꾸려나간다는 것에 있어서는 초기 자본이라는 것이 필요를 했고 그것을 우리 조합원들이 이렇게 각자 출자를 해도 일정 정도 규모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제가 그 귀농 전에 방문했었던 빗돌배기 마을은 이미 도농교류에 굉장히 정점에 올라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민의 어떤 이제 역량을 가지고 와서 농업인이 되는 과정에서 그 기본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경험과 역량들을 농업인으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같이 엮어낸다면 충분히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이제 발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이 이 마을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감농원의 대표님께서 제가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저의 꿈을 멘토가 되어서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혼자 이제 농업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왕이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킨 데 있어서 이게 개인적인 어떤 이익으로만 가져가는 그러한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공익적으로 만약에 풀어나갈 수만 있다면 이 안에 있는 자원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기한 없이 쓸 수 있게끔 많은 부분을 오픈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님은 원래 하셨던 일이 저는 원래 사회복지 관련해서 기관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나 그 다음에 복지기관에서 또 이제 그 외래 강사, 강사하셨는데. 예, 외래 강사 이렇게도 네. 했고 또 이제 모 중학교에서도 이제 잠깐 동안 또 그 교육복지사로서도 근무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셨던 분이 귀농에 관심이 있는데 처음부터 땅을 사고 농사 짓고 하다 보면 힘드는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네. 같이 해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어떤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업 대표로 위드 다감이라는 네. 기업 대표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셔가지고 협동조합을 먼저 만들었어요. 사회적 기업을 먼저 만들었어요. 저희는 대한민국에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적 기업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기업은 사실은 사회적 기업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가라고 부르는데요.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과정들이 대한민국 안에는 그러한 이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창원대학교에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팀으로서 저와 함께 그리고 또 이 마을에 오랫동안 인연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함께 이제 그 한 팀을 꾸려서 창원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팀에 2013년도에 예,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그리고 어떠한 모델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사실 교육을 받고 사회적 기업가로서 육성된 사례입니다. 그러면 그때 23년에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 온 건 몇 년이에요? 제가 귀농 2012년도에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이미 2년이 되어서 이제 농업 관련한 활동들의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 한 해 동안 귀농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 아예 거주지를 이 마을로 옮긴 거는 2013년의 일입니다. 그러면 2013년에 마을에 거주지 옮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사회적 기업과 과정을 가게 되고 예. 그리고 나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되고 예,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법인이라든지 경영체의 모습들이 다 달라지게 될 건데요. 농촌에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맞는 것은 협동조합이 맞겠다라는 것이 저희 이제 창업팀 내에서도 의견이 그렇게 맞춰졌고, 예, 그 다음에 육성 사업에서 또 멘토들이 계세요. 그 멘토분들의 어떤 자문을 이제 다 종합해서 저희가 작지만 협동조합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사회적 기업은 보통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형태로 지금 사회적 기업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그 인정되는 과정이 어떻던가요? 몇 가지만 이제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 어떻게 과정이 되는지만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농업에 이제 기반을 두고 계신 분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이제 나는 사회적 기업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라고 하신다 할 것 같으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통해서 육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꼭 반드시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신이 가진 어떤 자원을 사회적인 가치로 풀어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이 공익적인 어떤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익적인 어떤 활동들을 또 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또 결합한 형태로 나갈 수가 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예비 단계를 거쳐서 또 이제 그 인정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이제 선정되기까지의 또 이제 그 긴 기간 동안 이제 육성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중간 기간들이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중간 기간들이 있는데 그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중간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문을 두드리셔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형태로 공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과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업 계획을 세우실 수 있다면 충분히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선정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2013년에 시작하셔가지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기간 얼마 정도 됐어요? 저희가 육성 사업 2013년 2월에 저희가 창업팀을 구성을 했고요. 네. 창업팀을 구성을 했는데 또 마침 이렇게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에 저희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3월 그리고 공식적으로서는 5월서부터 이렇게 그 교육에 참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멘티분들과 그다음에 양질의 이제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인정받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정말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3년 7월에 협동조합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에 9월에 창원시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간을 얼마 동안 했어요? 2019년에 13년에 받아가지고 예비 예. 기간을 얼마 동안 했어요? 예비 기간은 저희가 2년, 약 2년이었고요. 15년까지 했고 예. 그럼 실제 15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되는 건가요? 예, 2013년 9월에 예비로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 해 연도에 1년 이후에 경남형의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2015년 7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된 거죠. 아, 경남역 2014년에 받고 예, 2015년에 예, 고용노동부로부터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 됐고요. 네. 사회적 기업을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할 건데 사회적 기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이렇게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다. 일반적인 기업 형태, 아까 비영리 형태가 되고 예. 사회적 가치가 있는 거, 그 부분인 거죠. 특별히 뭐 다르게 법적으로 뭐 도움이 되는 거나 그런 건 있는 건가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기업가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도움이 된다 혹은 가치롭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타이틀을 반드시 다냐 안 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농업의 사회적인 가치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농장이나 마을에서도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농업적인 자원을 가지고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주머니를 배부르게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제각기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조합을 형성을 하거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거나 해서 육성이 되도록 도와줄 수만 있다면 그 마을과 농장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지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오고 가는 교두보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봤던 건 마을 안에, 농장 안에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베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이 안에서 기업화를 만들어가는 공유 농업, 공유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유 경제가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 안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고 네. 협동조합으로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이 농업인만 협동조합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외부인들, 협동조합에 포함되신 분들이 농업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양한 외부인들, 예 맞습니다. 그들이 합쳐서 이 안에서 같이 조합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화를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아직 보면 협동조합은 지금 참여 인원이 어떤 분들이세요? 저처럼 농업인도 있고요. 농업인 있고, 예, 그다음에 그 교육적인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참가하시는 교육적인 또, 경험. 예, 지도자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경영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 경영 들어와 자문을 계신 하고 예, 계신 분이시고. 봉사 네. 차원에서 들어와 계신 분도 있고 우리 가감농 강창국 대표님은 그 협동조합의 멤버는 조합원은 아니시고요. 조합원은 아니고? 예, 조합원은 아니시고 저희가 이제 그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것을 이제 좀 자문을 얻을 때 자문해 주시는 예, 분이고. 자문위원으로서 참석을 하시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농촌에서 새로운 분이 오셔서 하나의 일본의 로레나켓 시스템 분사구조 그런 형태들을 같이 만들어서 공유 농업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위드 다감 문인숙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